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을 주제로 데이터 분석 개론 수업에서 분석을 진행한 이번 반 2조 발표자는 유다영입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며 서론에서는 주제 선정 배경과 그리고 데이터 수집, 분석 기간, 분석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본론은 저희 데이터, 2년간의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는 저희가 얼마나 스타트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제 초반 201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언급되는 스타트업은 현재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인데요. 현 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준까지 올라온 이 스타트업이 이제는 그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무한히 올려줄 수 있는 날개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또 기업 간 올바른 사회적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은 나만의 아이디어와 나만의 것,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사회에 뛰어들 젊은이들이 이 순간에 점점 늘어가는데요. 저희 또한 사회로 진출할 젊은이들이기에 스타트업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스타트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분석해서 스타트업의 동향, 분위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어, 데이, 데이터 수집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타임즈의 뉴스 검색 기능을 통해 스타트업의 뉴스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 데이터 기간은 총 2년으로 2019년 상반기, 하반기, 2020년 상반기, 하반기 네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수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의 데이터로 스타트업의 최신 동향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기간이라 판단해 선택하게 되었고, 2만 건이 좀 안 되는 데이터의 양을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G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할 때 현 데이터 분석에서는 최대 디그리 레인지의 약 10%로 설정해 모드 값을 150개 내외로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본론인데요. 전체 데이터에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본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핀테크와 같은 금융권 스타트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각 지역에서 스타트업의 지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스타트업 기대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AI 스타트업이 눈에 띄고 또한 규제라는 새로운 노드의 등장으로 스타트업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 스타트업 협업 기업과 중기부의 역할도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데이터의 분석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0년도 상반기에는 2019년과 다르게 코로나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과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AI 관련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전국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기대하고 대기업과 스타트 협업으로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는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입니다. 네트워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8가지 군집을 분석하였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군집은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주요한 노드를 표시할 때에는 노드와 그리고 디그리를 함께 표시하였는데요.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전 세계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드들로 어, 스타트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증가하며 또한 중기부에서는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점차 증가하며 대기업 또한 지원이 많은 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군집으로 스타트업 규모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중기부와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협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과 유니콘, 어, 이 기업 한국 중국들이 중요한 노드이며 한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보이며 많은 가치를 남기는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설립한 지 10년 이하,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말하며 미국, 중국에서 비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베트남의 스타트업 교류로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계획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 한국, 중국,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의 분야입니다. 현대차는 카풀 서비스인 스타트업 럭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현대차는 카풀 이외에도 미래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보여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미래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협업하려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플랫폼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이 많아지고 우버, 에어비앤비에 이에 속합니다. 또한 1인 스타트업이 늘고 있어 공유 오피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배달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판도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1인 스타트업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의 협업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기업과의 협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군집은 스타트업과 금융인데요. 블록체인과 관련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또한 금융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활성화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고요. 스타트업 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자유로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의 문제로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군집 내용을 통해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한 스타트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스타트업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집은 스타트업 콘텐츠로 2019년 스타트업 대표 콘텐츠가 게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는 스타트업 브랜드 마케팅을 부르는 말로 인재 확보를 통해 그 스타트업의 위치를 견고히 다질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의 미미한 투자를 받던 게임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 콘텐츠가 게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집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으로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아까 언급했던 중기부인데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획,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군집은 스타트업과 AI입니다. 스타트업과 AI 관계로 AI 스타트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삼성전자 또한 신규 스타트업, AI 스타트업과 협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클라우드인데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또한 클라우드의 스타트업도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KT는 스타트잇이라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군집을 통해 AI,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울의 스타트업으로 군집을 살펴보면 서울도 스타트업의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롯데 또한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를 위해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롯데가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던 이런 노드들이었고요. 그다음으로 2019년도 하반기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노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세부 구 세부 계층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개의 소규모 군집으로 나누어 처음 군집은 산업과 스타트업인데요.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협력으로 투자 지원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성공한 스타트업에는 마케팅과 같은 차별화된 마케팅과 운영으로 현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만의 비결이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니콘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알고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또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스타트업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또한 금융도 뜨거운 키워드로 금융과 관련된 기술을 장려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스타트업이 유망하며 신기술 개발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광주도 그러하듯이 미국과 같이 실리콘밸리처럼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며 한국 스타트업 밸리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군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을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데이터는 판매, 홍보 방식의 변화로 제품을 오프라인 판매 형식으로 담당했던 옛날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제품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 스타트업으로 대학과 교육기관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업계의 스타트업 사업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AI와 스타트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에 스타트업이 같이 접목되어 이제 소비자들의 매력을 느끼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CT와 AI, 반도체 분야는 이 대표적인 예시로 스타트업이 커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ICT와 관련된 스타트업 사업이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로 스타트업 교류를 권장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며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스타- 스타트업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아직 보입니다. 규제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시도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며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어, 택시 및 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스타트업입니다. 블록체인 또한 커지고 있는 스타트업 시장으로 무기가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스타트업의 미래입니다. 미래 스타트업의 시장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해 자동차 제조 기업의 위치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산업에서도 큰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며 현대차는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입니다. 이 군집 또한 너무 커서 세부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는데요. 3개의 소규모 군집으로 나누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 전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투자 자금을 기업하고 전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투자로 중기부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과 경기에서도 스타트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기부와 정부에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스타트업 지원 대책으로 3대 육성 전략을 내놓으며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군집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투자자금 공급과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입니다. 2019년과 크게 달라진 노드로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스타트업의 변화가 보였는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AI, 핀테크 이런 비대면과 관련된 훨씬 비대면의 가속화로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더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 시장은 AI와 관련된 산업들이 급격히 변화할 거라는 예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배달 문화로 인해 스타트업 시장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또한 항공과 관련된 브랜드 가치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한 스타트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규제도 발생하여 규제를 또 완화하려는 정부 기획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제를 법률 개정과 지원 범위 확대로 이제 스타트업 지원을 하기 위해 크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 활용 분야와 현대입니다. AI 활용 분야는 넓을 것으로 예측되며 미래에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삼성전자는 AI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고 KT도 이제 AI 기술을 사용하여 스타트업에 사용하거나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스타트업 발굴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발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ES 2020 전자제품 박람회를 통해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전자제품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박람회로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에 국내 기업이 참가하여 혁신상을 수상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어 광주형 뉴딜 같은 정책을 운영하여 상업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와 스타트업입니다. AI와 스타트업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를 결정하는데요. 또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뉴딜로 인한 AI,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 서로 대기업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도 AI 스타트업과 협업하며 상생하며 어, 서로 발전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스타트업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스타트업의 지원으로 스타트업은 자신만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데요. 대기업의 투자로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합니다. 또한 유니콘 기업과 같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멘토부와 경기도와 같은 신생 스타트업에게 투자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사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규제입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로 인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져 거센 반발을 불러왔었는데요. 이런 인앱 강제 결제가 중소 규모의 스타트업에 치명적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에 규제가 있으며 규제 결제 정책은 스타트업 기업에 치명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어, 배달과 관련된 스타트업 시장과 유통업체 쇼핑몰, 아마존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반도체와 비대면 사업들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꼽혔습니다. 온라인 위주의 스타트업 업계는 호황을 누리지만 오프라인 위주의 스타트업은 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미래입니다.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업계들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정리선 현대차 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전기차와 로봇 등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 시장에서 전기차는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테슬라와 니콜라에서 자율 기술을 도입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미래 시장의 스타트업 사업이 중요하며 전기차와 안전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기별로 내 부분으로 나뉜 데이터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2020년의 데이터와 2019년의 데이터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9년은 글로벌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벌어지며 대기업 또한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AI에서도 스타트업이 계속 시작되고 있음을 보였고요. 2019년 하반기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규제가 등장하여 스타트업 열풍으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어두운 면이 규제도 많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는 스타트업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하며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격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플랫폼과 관련된 배달 서비스의 문화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으며 이와 관련된 스타트업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위주의 스타트업이 위기를 겪으며 이제 언택트 서비스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부상하였으며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스타트업에 대한 분석을 마쳤는데 이 분석을 통해 스타트업 인원간의 동향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은 무궁무진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젊은이들을 스타트업 매력에 빠져들어 창업시장에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수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시장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타트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갖고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분야별로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는 것만큼 실패를 맛보며 허울뿐에 그쳐버린 스타트업 역시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며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스타트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또한 적용해야 합니다. 그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의 완화 아니면 올바른 방향의 규제가 꼭 필요함을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저희 이 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